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7 회의가 불러온 중국의 폭망, 한국 탈중국화로 세계의 러브콜 쏟아지다. 세계 질서를 이끄는 선진국가들의 모임 G7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의 오금을 저리게 할 안건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5가지 사안 모두 중국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사안인 가운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심 국가로 맡은 역할이 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아시아 유일 선진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스가 총리의 G7 회의에서의 찐따력이 부각돼 일본 국민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백신 외교를 무색하게 만들 G7 백신 10억 회분 기부, 중국의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위협에 대한 평화와 안정 촉구, 중국의 신장 위구르,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 규탄, 중국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제조사 요구, 중국 1대1로에 대항하는 G7 국가들의 인프라 공급망 구축입니다. 이 밖에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핵심 기술 분야의 공급망 재편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전략으로 중국의 철저한 고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까려고 만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반중 전선에 시진핑의 꼭지는 돌아버렸습니다. 먼저 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G7 정상이 최소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을 영원히 물리치려면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 파시즘을 물리쳤듯 이번 사태에서도 전 세계 백신 무기고가 되겠다며 저개발국에 5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백신 제조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부의 뜻을 밝히며 중국의 백신 외교력을 주고 세계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중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신형 백신 개발 협력에 대한 요청을 전하기도 하였는데 문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풀기 위해선 한국의 생산 여건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맥스, 스푸트니크에 이어 모더나까지 생산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와 백신 기술 연구개발 협력도 진행하기로 해 장기적으로 백신 기술 자립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내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주정관은 한국의 백신 양산 능력을 활용한 아시아 백신 공급 허브 구상에 대해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 백신 제조국이라면서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백신을 10억 회분 기부한다는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 들었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제 회의 중 스가가 왜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이니치는 일본은 다른 G7 국가와 달리 국내 백신 접종이 부진하다며 여론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발표로 추가 부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들어야지.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가가 끝자리에 앉아 개별국 가운데서는 가장 사이드에 위치해 있는 반면 한국의 문 대통령은 헤드 테이블 격인 의장국 옆자리에 앉아 이목을 끌었는데요. 의장국 영국의 좌우가 한미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세계 정상들은 이번 회담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회담도 최상이었는데 한국이 참가했으니 이제 G7도 잘 될 것이라 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그렇다,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고 방역 1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동조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다들 생각이 같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듯한 모습과 자신감 없는 제스처로 자국 사람들에게 마저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채널에서는 회의에서 스가가 보여준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가의 하루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분통이 터졌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수치. 반에 꼭 이런 놈이 있었다. 약한 놈 특유의 자세랑 눈빛이네. 아베는 체격이라도 컸지. 비굴하고 그릇이 작은 것이 용모에 나오는 것이지. 등 좀 펴라. 하인이 카메라 앞에 잘못 놔버린 느낌. 얘가 일단은 아시아 대표라고. 스가씨 정장 사이즈가 안 맞는데. 다음은 영어 할 줄 아는 내가 해라. 가늘고 작을 뿐이잖아.
아베는 일본 총리 같지 않게 당당했지. 라고 하네요. 댓글 곳곳에 외교 천재 당당 아베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모습? 아니면 이거? 무튼 한국의 떡상에 일본의 떡락이 대조되어 뿌듯하게 그지없는 광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양호한 편입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떡실신 당했기 때문이죠. G7 정상들은 13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신장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의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 반환 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만행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동성명에는 또한 코로나19 기원 제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그야말로 시진핑의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는데요.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과학에 기반을 둔 WHO의 2차 보고서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기원 파악과 또 다른 대유행을 막기 위해 중국 실험실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7에 나온 것 중 하나는 WHO가 중국과 협력해서 2차 보고서 작성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 각국이 다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 기원에 중국의 책임이 밝혀지는 순간 중국은 엄청난 배상금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전부 잃게 되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G7은 1대1로에 대항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공동성명을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인프라 투자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출범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이 주도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그 규모와 야심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진행한 마셜 플랜을 넘어선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중국 1대1로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 세계 여러 국가들의 피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과 함께 1대1로 사업에 참가했던 국가들은 이제 중국과 손절하고 G7 플러스 국가들과 손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대1로를 비롯해 경제 분야의 대중 압박에서 최우선 핵심 파트너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최첨단 반도체는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G7 회의를 통해 밝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구축은 중국에 쏠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방국과의 공조로 가속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결국 G7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선도국가로서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수출 투자에서 내수 소비, 단순 조립 생산에서 자치 기술 기반 경제로 이동, 미국을 급속도로 추격하자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육성 등 주요국 추격을 선언했으며 미국은 대중견제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6세대 네트워크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에 나섰고 첫 타격 대상이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하였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정확한 노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데다 지정학적 인접성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G7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국내 기업 입장은 다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G7 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탈중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총 44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할 계기가 된 것이죠.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하는 최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투자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997년부터 운영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라인을 추가 건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랜드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R&D 센터를 10억 달러, 약 1조 원을 들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미국에 74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며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계획도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미국 1, 2위 완성차 회사와 손잡고 총 1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아닌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탈중국화가 시작되었고 대안은 미국으로 삼아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며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우방국가 공조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것이라며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동참해 향후 판도가 바뀔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한중일 삼국지의 미래가 대략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중국은 G7 선진 국가들과 D10 민주주의 연합 국가들의 압박을 받으며 결국 고립과 붕괴의 수순을 밟을 것이며, 일본은 아시아권 유일 G7 참가국으로 그동안 꿀 빨았던 특혜를 내려놓게 되면서 신성장 동력의 전무로 잃어버린 10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선도 국가로 G7 국가들의 중국 저지의 핵심 파트너로서 국제적인 역량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뒤 이 사진처럼 G3에 들어가지 못할 법도 없죠. 왜냐? 현재 백신, 반도체, 배터리, 인프라 사업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오직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미영도프가 한국에 지극한 정성을 쏟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의 결론, 탈중국한이 이렇게 좋습니다. 좋겠다 한국, 좋댔다 중국.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